오늘은 도급과 파견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파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고용 청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필요한 B회사가 있습니다. B회사가 파견회사인 A에게 요청을 해서 근로자 알파를 파견하도록 하고, 그리고 알파가 B회사에 파견이 돼서 근로를 제공하는 거. 이게 이제 파견 근로자의 원래적인 모습이죠. 반면 도급은 B회사가 어떤 업무, 어떤 일을 완성시킬 게 필요해요. 그러면 A 회사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 파트를 좀 해달라 라고 해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러면 수급인인 A는 자기의 근로자 알파를 시켜갖고 근로를 자기한테 제공하게 함으로써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 완성된 일을 B에게 제공함으로써 도급 계약이 이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견 같은 경우에는 파견회사 A의 직원인 알파가 B 회사로 가서 근로를 B 회사한테 제공하죠. 근데 도급에서는 알파는 A의 근로자고 A한테 근로를 제공하고요. 업무가 완성이 되면 완성된 일을 수급인인 A가 도급인인 B 회사에게 제공함으로써 도급 계약이 이행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은 이것인데 외양을 이렇게 꾸며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A는 알파를 파견해서 자기 근로자인 알파를 파견해서 B한테 근로를 제공하게 합니다. 이건 형식이고 이거는 이제 실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형식상 도급계약과 진짜 도급계약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A가 별도의 자본, 노력 등을 투입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도급계약일 때가 많고요. 그게 아니고 A는 인력만 보내고 B로부터 돈을 받아서 분배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A가 직접 자본이나 노력을 어떤 업무에 투여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인력만을 B한테 보내고 B로부터 돈을 받아갖고 알파에게 나눠주는 이런 경우는 이제 형식상 도급계약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A가 별도의 자기 자본이라든지 노력을 투입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도급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본적인 파견 관계랑 그 다음에 형식상 도급계약만 체결했지 실질적으로는 파견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B 회사가 알파를 2년 초과 사용 시에는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파견법 6조의 2, 1항 3호가 이렇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B 회사에게는. 그리고 파견법 21조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사이에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이런 형식이건 간에 B를 위해서 2년 동안 근로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A가 알파에게 월 200만 원씩을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A는 파견회사일 수도 있고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일 수도 있겠죠. 월 200만 원씩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2년을 초과한 이때부터는 B 회사에게는 법률상 고용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알파를 자기 직원으로 직접 고용해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B가 이 의무를 위반해서 고용을 안 했다고 한다면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B는 알파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은 얼마를 해야 되느냐? 만약 알파가 B에게 고용됐다고 한다면 받았을 월급, 알파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이 B 정규직이 만약에 월 300만 원씩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B는 알파한테 월 3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B에게는 알파를 고용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300만 원을 줬다고 한다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파에게도 B는 300만 원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 위반, 2년을 초과한 때부터 바로 법률 위반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게 되고요. 이때는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 알파가 소를 제기했어요. 이 소송은 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거니까요. B는 알파에 대해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라는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승소해서 그 판결이 확정이 돼버리면 확정됨과 동시에 알파는 B가 원하지 않던 원하던 간에 이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한 거가 되기 때문에
판결의 확정으로써 이때부터는 알파는 B의 근로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손해배상이 아니고요. 이때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이 승소 판결 확정 전에는 손해배상이고요.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부터는 임금으로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직원이 됐으니까 뭐 정규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주게 돼 있는 게 있다면 이런 것도 다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딱 생각해 보면 그럼 이때 A가 이제 알파한테 월 200만 원씩을 줬는데 이 이후로는 300만 원씩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요것도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월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200만 원 받았으니까 100만 원 더 달라는 거를 A한테 청구할 수가 없다 한다면 B에게 이 월 1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년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B와 알파 사이에는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할 관계도 아니고요. 또 임금을 지급해야 될 관계도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A와 알파 사이에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지 B와 알파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00만 원 차액을 청구할 수 없겠죠. 다만 이제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A가 알파한테 200만 원을 준 거에 대해서 이 200만 원을 책정하는 데 대해서 B가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관계에서 B가 A한테 야, 월 200만 원씩만 줘,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한다면은 이때에는 B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B에게 차익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오늘은 도급과 파견의 차이, 그리고 파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고용 청구, 그리고 예외적으로 2년이 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